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잠시 피해 있는 안전 자산으로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위한 현금처럼 사용되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우리가 보통 한 가지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준비금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뭘 담보로 발행되나요? 준비금의 미국 국채 비중은 얼마나 돼요? 이거 안전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진짜 핵심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이 질문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준비금이 튼튼하다는 건 뭐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 코인 10개를 정말 1달러로 바꿔주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이 1대1 상환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느냐 이 문제죠.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그러니까 1달러와의 페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요, 장부상에 찍힌 준비금 숫자가 아니에요. 언제든 열려있는 확실한 상환 창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환 창구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부터 시원하게 딱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죠. 바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랑 USDP를 발행하는 팩소스가 직접 발행 및 상환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웠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팍소스가 내건 핵심 정책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 제로. 둘째, 무제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셋째, 항상 가능한 1대1 상환. 이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아주 명확한 언어로 시장에 딱 선언한 겁니다. 수수료 제로, 무제한 유동성, 항상 1대1 상환. 사실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뉴스이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해야지만 현실에서는 그 당연함이 종종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가치는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런 막연한 구호나 커뮤니티의 신뢰 이런 걸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일 때 그 가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내가 가진 코인을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출구, 즉 상환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팍소스의 이번 발표는 우리의 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열려 있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선언한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출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출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바로 발행, 민트와 상환, 리딤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거래소에서 코인 사고 파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시장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접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서 사고 파는 시장을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코인을 투자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곳이죠. 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2차 시장이군요. 그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시장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1차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입니다. 이 1차 시장은 오직 발행사랑 또 발행사가 허가한 소수의 주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뭐랄까 도매 시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활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민트, 즉 발행입니다. 가령 한 기관 투자자가 팍소스에게 1억 달러를 송금해요. 그러면 팍소스는 그 1억 달러를 준비금 계좌에 넣고 그 대가로 1억 개의 새로운 PYUSD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인 거죠. 오, 마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달러를 받고 그만큼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 주는 거네요. 그럼 반대 과정도 있겠네요. 그게 바로 리딤, 즉 상환입니다. 아까 그 기관이 1억 PYUSD를 다시 팍소스에게 돌려줘요. 그러면 팍소스는 받은 1억 PYUSD를 즉시 소각, 그러니까 영원히 삭제해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준비금에서 1억 달러를 꺼내서 기관에게 다시 송금해줍니다. 코인이 사라지고 다시 진짜 현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아, 정리가 되네요. 2차 시장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소매 시장,
1차 시장은 발행사랑 기관들이 참여하는 도매 시장. 그리고 이 1차 시장에서만 코인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거군요. 근데 왜 이 보이지 않는 1차 시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중요성이 명확해집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그때 USDC라는 거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금 일부를 SVB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너도 나도 USDC를 팔려고 하니까 2차 시장인 거래소에서 가격이 순식간에 0.88달러까지 폭락했죠. 이게 바로 딥패깅입니다. 네,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바로 그 순간 USDC의 가치를 다시 1달러로 되돌린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릴 믿어주세요라는 서클사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1차 시장의 상환 기능이 살아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차 시장 가격이 0.9달러가 되면 차익 거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1차 시장에 가면 1달러로 바꿔주는데 지금 0.9달러에 사서 상환 신청하면 무위험으로 10% 수익이네? 이들이 0.9달러에 대량으로 USDC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순식간에 1달러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가격이 아무리 흔들려도 1차 시장이라는 든든한 기준점이 1달러에 딱 버티고 있으면 결국 그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군요. 보이지 않는 손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1차 시장에서의 상환, 즉 출구가 언제나 막힘없이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출구가 막히거나 이용료가 너무 비싸거나 작동이 느리다면 이 메커니즘은 즉시 붕괴되고 패그는 무너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줄 그 자체인 셈입니다. 개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다시 팍소스가 이번에 강조한 그 세 가지 포인트로 돌아가서 이 생명줄의 관점에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가 수수료 제로, 프리 투 민트 앤 리딤이었죠. 네. 팍소스는 PYUSD와 USDP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즉 1차 시장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에요. 만약 상환할 때마다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그건 사실상 1코인의 가치가 0.99달러라는 말과 같거든요. 1대1 교환이라는 약속이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수수료가 없다는 건 차액 거래자들이 아주 작은 가격 변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패그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제한 유동성, unlimited liquidity였습니다. 사실 무제한이라는 말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팍소스가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의 무제한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발행된 코인의 100% 이상을 언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이론적으로 모든 코인 보유자가 한꺼번에 상환을 요청해도 전부 처리해줄 수 있는 달러 준비금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리고 둘째는 운영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갑자기 수십억 달러의 상환 요청이 몰려와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의 패닉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대1 상환, 항상 가능, one-one redemption, always available. 이게 가장 핵심이겠네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근거는 뭔가요? 바로 준비금의 질입니다. 팍소스는 이 약속을 근거로 준비금 구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모든 준비금은 은행에 예치된 달러,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영래포 계약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만 100% 보유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즉,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들로만 준비금을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준비금이 100% 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준비금은 언제든 당신의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현금 다발과 같다고 말하는 거군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고요? 네, 특히 페이팔의 PYSD는 매월 준비금 상세 내역이 담긴 보고서는 물론이고요. S&P 글로벌 같은 신용평가사의 자회사인 제3자 회계법인의 검증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면요. 네, 팍소스의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USDP의 경우 과거에 월간 보고서 제공 방식이 좀 변경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확인할 때는 과거 정보나 막연한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항상 발행사의 공식 투명성 보고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가장 최신의 검증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에 들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수수료 없고 유동성 충분하고 1대1 상환도 항상 가능하다. 팍소스의 약속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뉴스가 되는 걸까요? 과거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 당연한 걸 지키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하지만 현실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 출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발생했던 디패깅 사태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그 원인이 준비금이 갑자기 증발해서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출구의 문제 때문에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발행사가 그냥 1차 시장에서의 상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막아버려요. 네, 출고의 셔터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이러면 차익거래 메커니즘이 완전히 멈추고 2차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환이 100인 되는데 다른 형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아주 흔한 문제죠. 상환을 신청했는데 실제 달러를 계좌로 받기까지 막 3일, 5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움직이는데 상환은 은행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다면 그 시간 차이 동안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죠. 또 상환할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엄청나게 벌려서 사실상 1대1 교환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1차 시장 접근권을 소수의 특정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경우입니다. 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나 소규모 차익 거래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출구를 전혀 이용할 수 없어요. 정보와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니까 이들이 시장을 조종하거나 자기들만 먼저 탈출하면서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출구의 문제들이 있었네요. 결국 팍소스가 수수료 0, 무제한 유동성, 항상 1대1이라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건 과거 시장에 만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모두 해결했다. 이런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코인은 2차 시장에서 가격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1차 시장이라는 최후의 탈출구가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아주 단단하게 열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건 시장의 불안감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단단한 출구 구조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쓰는 디지털 달러를 넘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미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제 송금은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24시간 내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국경 너머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간 결제 수단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는 거죠. 금융거래의 정산이나 청선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식 거래를 예로 들면 우리가 주식을 사도 실제 주식과 돈이 오가는 결제는 보통 2에서 3일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주식이 토큰화되고 결제 수단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면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즉시 이뤄지는 T+0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오, 최근에 화두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장에서도 이 토큰들을 사고 팔 때 현금 역할을 하는 핵심 브릿지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 모든 혁신의 현재 조건이 바로 언제나 1대1로 교환 가능한 출구가 튼튼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그런데 이번 팍소스 발표에 유독 규제라는 태그가 따라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발행사의 정책 발표인데 왜 금융당국의 규제와 깊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건 팍소스가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이런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수백 년간 검증된 안전장치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신뢰하려고 말합니다. 그 안전장치들이 대부분 규제와 직결되어 있죠.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우선 이들은 미국 통화감독청 OCC나 뉴욕금융감독청 NYDFS 같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건 자신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준비금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 감사를 받는 것도 그 일환이겠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파산 절연, 뱅크럽시 리모트 원칙입니다. 파산 절연이요? 네, 이건 팍소스라는 회사가 만에 하나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이 맡긴 준비금 자산은 회사의 자산과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은행에 비유하자면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켜주는 것과 비슷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통금융에서는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스템과 규제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뢰 구축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용자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또 있다고요. 페이팔 측의 설명 자료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페이팔의 설명 중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직접 상환 접근권을 가진 주체는 1:1 전환이 보장된다. 이 문장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상환 접근권이 있는 주체, 즉 앞서 설명해 주신 1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은 1:1 교환이 보정된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저나 진행자님 같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체감이나 실제 상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가 팍소스의 1차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위기 상황에서 1:1 상환의 혜택을 즉시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코인을 이용하는 플랫폼, 즉 거래소나 지갑이 1차 시장으로 가는 길을 얼마나 잘 뚫어놓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때 준비금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길고 깊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코인의 이름이나 시가총액, 준비금 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상환 레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상환 내일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누가 상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소수의 기관 투자자 전용인가? 아니면 일반 개인도 접근 가능한가? 이건 상환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겠네요. 둘째, 상환 비용은 얼마나 저렴한가?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인가? 이건 상환의 효율성을 따지는 질문이죠. 셋째, 상환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신속하면 즉시 처리되는가? 아니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가? 이건 상환의 신속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넷째, 얼마나 확실하게 1:1 교환이 보장되는가? 발행사가 명확한 정책과 규제 준수, 그리고 파산 재룡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걸 약속하고 있는가? 이건 상환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겠군요. 완벽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팍소스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수료 0, 무제한 유동성, 항상 1:1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언어로 자신들의 상환 레일이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의 정면으로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